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드디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조금 전에 발표된 GDP 수치는 예상치 33.1%를 상회한 33.4%가 발표가 됐습니다. CNBC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재정 부양책으로 예상치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 회복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저희 오늘장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네, 안경을 쓰셨네요. 제가 원래 이제 방송 나올 때 네. 이제 최대한 이제 조금 편하게 보려고 렌즈를 끼고 다니는데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이게 렌즈를 낄 때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아픈 거였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오늘만 딱 끼고 이제 안경은 원래 이제 주로 트레이딩 시밖에 안 끼다 보니까 방송 중에는 대부분 이제 렌즈 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오늘만 안경을 끼고요. 그래서 안경을 끼든 렌즈를 끼든 사실 차트만 잘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잘 어울리세요, 근데.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앞에 인트로 멘트를 좀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안경 때문에 좀 까먹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 국내라기보다는 이제 해외 이슈가 오늘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시황적으로는 조금 재미없는 장세가 될지 모르더라도 저는 외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늘 좀 제일 중요한 날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오늘 장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세는 또 어떻게 전략을 제공해 주실지 참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 증시가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 미 증시는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세 보일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까지 열려 있고요. 또 저희 유튜브 라이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 외에 아토마스터의 전략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상품들 어떤 시세에 보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시세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S&P 약보합권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7% 상승해서 3,68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0.4% 올라서 12,739.25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가격은 오늘도 하락세 걷고 있습니다. 1.6%가량 하락해서 47.1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도 강보합권입니다. 0.1%가량 올라서 1,885.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약보합권입니다. 1.2269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오일은 급락세 보이고 있고요. 지수 선물은 나름 선방, 골드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슈 보이고 있는지 글로벌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애플이 2024년부터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에 애플이 뛰어들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양강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테슬라가 S&P 지수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6%가량 급락을 보였고요. 애플 주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자율주행차 생산 계획을 사실은 2014년도부터 시작했다고 말하는데요.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5년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소식통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은 애플은 이제 자동차를 생산할 만큼 충분히 발전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심지어 애플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마치 아이폰을 처음 봤을 때와 같다라면서 오늘날 아이폰이 이렇게 발전해온 것처럼 앞으로 애플의 전기차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1시간 전에 나온 해외 리포트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테슬라의 주가가 거품이라면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룡 IT 기업의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나스닥 시장에는 어떤 영향 보일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만나보시죠. 네, 전직 미국 FDA 국장인 스콧 고틀립 박사가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을 어느 정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도 진화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앞으로 이 변종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3주에서 4주 동안 가파른 확산이 진행돼서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고틀립 박사는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함에 따라 이런 변종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변종 바이러스의 표면 단백질이 백신의 기존 면역력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지의 여부다라면서 지금 당장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감염이나 백신을 어느 정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여기에 적응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몇 시간 전에 이 화이자가 기존 백신이 변종 코로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미국에서는 화이자 백신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시죠. 네, 최근 비트코인 등 신고가를 경신했던 암호화폐 가격이 일부는 급락, 일부는 급등을 이어가면서 올해 암호화폐가 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 암호화폐 펀드와 상품에 유입된 투자금이 56억 달러, 한화로는 약 6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0%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가상화폐 자산 운용사인 코인쉐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 유입액이 늘고 가격도 급등하면서 지금 이 코인쉐어스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규모가 25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까지 거의 8배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다른 가상화폐 운용사도 마찬가지로 운용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비트코인 가격이 신기록을 썼다라면서 이번에는 이 비트코인 버블 논란이 적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큰손들도 앞다퉈서 이 비트코인에 손을 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규모 양적 완화에 따른 통화 가치 하락 우려가 큰 데다가 분산 투자 대상으로서 비트코인의 매력도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준의 저금리 기조가 달러에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건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안전자산의 투자처로 꼽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오늘 이슈 중에서는 또 자세하게 짚어볼 만한 내용 있을까요? 최소 오늘은 이제 약간 해외 선물 네. 관련 이슈들이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뭐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조금 이제 초반에 좀 좋지 못한 시작을 조금 보여주고 출발이 좀 안 좋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 뭐 얘기를 좀 하자면 조금 이제 선물 지식보다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뭐 일단은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주 위주에 대한 이제 기술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이제 나스닥 이 계속 좀 큰 이제 시가총액을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나스닥 100Q라고 하잖아요. 나스닥 100Q라고 해가지고 선물 지수에서도 사실 주요 종목들에 대한 이제 100개 정도에 대한 비중을 이제 지수화를 시킨 건데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100개 비중이 상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요 성장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맞나요? 그리고 테슬라, 아마존 같은 이제 주요 성장주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자본율을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스닥의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사실 이 6가지 종목 정도의 비중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중 면에서 한번 테슬라가 지금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스닥의 움직임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애플 움직임으로 조금 비슷하게 주가 조정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다. 좀 더 정교하게. 원래도 이제 비슷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지만은 이제는 원래 이제 추후에 또 나스닥 차트를 분석했었을 땐 조금 주요한 재료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코스피 시장의 삼성전자의 움직임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나스닥도 이제 테슬라가 S&P로 편입했기 때문에 애플의 흐름처럼 좀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 비중을 좀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래서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 중에서 사실 이제 백신 얘기는 어제 했기 때문에 꺼내진 않겠습니다. 백신 얘기는 꺼내진 않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 비트코인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워낙에 투자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 이제 업을 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주식도 선물도 다 관심이 있지만 사실 저는 비트코인을 크게 건드리진 않고 있었어요. 비트코인 자체를 건드리진 않고 있었고 그냥 어떤 하나의 상품이다. 뭐 투자의 대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제 가상화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가상이고 이제 화폐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통화 가치를 가지는 종목인가라고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라는 게 아직까지는 뭐 이름만 붙어 있지 이제 통화라는 그 가제가 그러니까 기본 가제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하나의 국가가 필요하고 이런 국가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본에 대한 그 명문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투자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위험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달러 공급량 계속적으로 하락 밀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하락 유지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보니까 이때 이제 투자처를 이제 어느 정도 주식과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상승세에 대한 시점이 크게 나온 거겠죠. 근데 이제 유입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6조 달러 이상이 지금 이제 최대 범위라고 했었나요? 그때 이제 그 매입 규모라기보다는 자산의 규모 자체가 6조 달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6조 달러가 아니고 6조 2천억 원. 2천억 원이요? 6조 원이요. 예. 그래서 이제 6조 원대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사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비트코인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투자라고 봤었을 때는 아직 조금 메이저가 아닌 비메이저라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마이너 리그에서 조금 놀고 있는 종목이었다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규모 자금도 크게 들어오고 있고 이런 규모 자금이 크게 들어오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투자에서 들어왔었을 때는 뭐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은 투자 대비 상대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비트코인으로 몇 억을 벌었네, 몇십억을 벌었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금액 자체가 유입되는 부분이 이제 뭐라고 하지? 그 한 번에 돈을 벌 수 있는 약간 사자성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일확천금. 네, 일확천금에 대한 비중으로 이제 그 규모가 크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있을 만큼 수익에 대한 구조도 상당하게 가져올 수 있지만은 저는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복잡한 종목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6조 원대에 대한 자금 유입이 된 만큼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 부분이 크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입 조건에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 종목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기대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모든 투자 종목 이거 비트코인 얘기하면 사실 제가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사실은 좀 많이 어렵기다 보기보다는 워낙에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 아토마스터님의 그 트레이딩 분야가 아닌가 보네요. 네, 트레이딩 분야도 아닐 뿐더러 이제 그게 있어요. 저는요. 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게 뛰어들어요. 뛰어드는데 잘 모르거든요. 이 모르는 시장에서 솔직히 말해서 공부에 대한 비중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트레이딩 시간도 좀 많이 중요한데 자금 자체만 들고 매매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뭐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뭐 6조 원 가량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 오르겠네 하고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 아토마스터께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 글로벌 이슈는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상품별 전략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바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도 첫 번째로 알아볼 상품은 바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가 지금은 상승 추세에 놓여 있거든요. 상승을 계속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부양책 합의도 이루어졌고 지금 뭐 코로나 변종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관망 주셨습니다. 골드가 악재와 호재가 부딪히는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요? 맞죠. 지금 현재 뭐 유럽 증시발 쪽에서 본다면은 그 기본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이제 그 변종 바이러스가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호재 쪽으로 본다면은 이제 부양책에 대한 합의점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제 그거는 어제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크게 이제 위쪽으로는 1912 라인 선까지, 아래쪽으로는 1958 레인지까지도 빠졌기 때문에 하루 장중 진폭이 거의 뭐 한 500틱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500틱 이상 이제 변동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적으로 이제 어제 고가와 저가를 저는 찍어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 차트상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뭐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뭐 매수 구조도 존재를 하지만은 매도 구조도 존재하지만은 뭐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좀 관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리값에서 본다면은 예전 고가점 레인지 범위에서 현재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단이 내려오면서 전일 이제 세 번째 타점, 세 파동 정도까지 지금 이제 확장 범위에 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하고 예전 고점 라인대를 연결해서 본다면은 추세 라인을 그걸 쭉 내려와 가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또 한 번 저항 시점에 대한 연결이 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도에 대한 눌림 시점이 조금 예상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 크게 보면은 정확하게 가격대 맞고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려 이 큰 트레이딩 범위 안에서 현재 한 번 더 단기적인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멋진 달러 하락에 대한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한 번 더 눌림이 나온다면 아래쪽 방향성을 조금 누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려 오늘은 관망뷰를 드렸던 거는 이제 그냥 뭐 트레이딩 시에는 조금 다른 종목을 봐도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거시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관망인데. 지금 현재 채널 라인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확장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아래 곡선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패턴을 그리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가 보는 가장 좋은 매수에 대한 기조는요. 기조라기보다는 뭐 가장 좋은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시기, 또는 이제 추세가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방향성이 아마 이런 상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일단은 고점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연승을 갱신해주고 현재 단기적인 하락 눌림을 지금 이 채널 라인에서 보여주고 있다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 완벽하게 매수 구조에 대한 차트는 아니다. 일단 상승에 대한 돌파 시점에 한번 나와주는 그림이 더 예쁘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 한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매수를 볼 시간대, 그 구조에서는. 다만 현재 크게 눌리는 시점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많이 지금 눌려봤자 한 1850 정도나 40 정도 여분을 두고 있어요. 많이 눌려봤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진짜 뭐 차트적인 흐름 자체에서 크게 나왔다면은 저점 라인 때도 한번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는 조금 이제 정확히 확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가 지금 고가 근처에서 약간의 조정 장세에 대한 측면도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정 장세에 대한 측면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에 대한 시점에서는 조정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 조금만 더 얘기를 진행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오늘 혹시나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금일 골드를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범위에서 본다면은 사실 어제 고가 라인대를 갔었고 저가 라인대에 대한 범위를 확장을 보여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고가와 저가 중간 단에서 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하고 오후 장세만 하더라도 일단은 대부분 이제 횡보성 플레이를 좀 보였었습니다. 횡보성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유럽 시장이 조금 시작되게 되면서 약간 하방 움직임을 그리고 유럽 시장이 끝나고 나서 미장전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대부분 이제 이런 그림에서 저점 라인대 근처가 지금 보게 되면 꼬리가 상당히 지금 깊어요. 꼬리가 상당히 깊고 지금 또 한번 크게 보시게 되시면은 위쪽에서는 이제 약간 좀 매집 이후에 대한 매도성이 나왔다면은 아래쪽에서는 꼬리점을 주고 바로 반등에 대한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힘은 솔직히 매수 부분이 더 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도보다는 매수 힘이 지금 현재 장세 내에서 더 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저는 이제 고가, 저가가 밸런스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오늘자 저항 레인지랑 지지 레인지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피보나치를 저는 워낙에 많이 쓰다 보니까 피보나치에서 고가 레인지와 저가 레인지를 찍어서 이 0.618과 0.50, 0.382에 대한 비율 부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피보나치에서는 이제 저점에서 고점을 찍냐, 고점에서 저점을 찍냐로 상승 피보나치냐 하락 피보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고가에서 떨어진 그림이다 보니까 이제 매도성을 가진 이제 피보나치라고 보는 건데 이때 주가가 내려왔었을 때 0.38이나 또는 0.50이나 0.618에서 맞고 떨어진다. 그 비중에 대한 길이가 이게 지금 1이라면은 떨어졌을 때에 대한 장중 길이가 1.618만큼 더 하락을 보여주는 하나의 분석도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1891 레인지에서 매도율이 나왔었을 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금일자 매도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잡았었을 때는 이 1891 레인지에서 매도 한 번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일봉 상황에서도 그림이 되게 예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게 되면은 뭐 아직까지는 이제 다행히 저는 이제 저점 라인대를 찍었는데 5일선 위로 안착은 나왔어요. 안착.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지력은 유지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오늘자 캔들에서 어떤 그림이 나와주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오늘 뭐 양봉 마감이 나오게 되면 일단 지지력은 유지를 해주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 일단 밸런스 자체 내에서 본다면 얘네들이 상승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고가 갱신 조금 하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저는 현재 이 캔들 종가 구간이 현재 1890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차트 분석을 했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항상 주가는요. 이제 주요 이평이라는 게 있고 단기 이평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선물에서는 주요 이평을 21선, 그리고 단기 이평을 이제 5일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가 살아 있었을 때 이제 주요 이평은 수급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제 단기 이평은 이제 어느 정도 지지력 유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 21선을 깨고 나서 계속적인 하향 주가를 가다가 이때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캔들 이후 이제 21선을 확실하게 회복을 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 상승 시점에서 거래량이 올라가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수급을 확실히 받고 지지력을 보여준다라는 하나의 거래량과 캔들과 이제 이평을 관계식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선에서 수급을 받은 캔들과 이 수급 다음의 캔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이 수급을 받아주고 나서 우리가 지지를 해줄 거야, 버텨줄 거야. 왜냐면은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장대 음봉이 나와버리면 이거 사실상 좋은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뻥튀기 캔들이라고 보는 건데.
현재 이제 추세형 캔들이 나오고 이제 지지형 캔들이 나왔는데 이 지지형 캔들이 추세형 캔들, 즉 이제 장중에서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이 나왔던 캔들보다 몸통에 대한 비중은 적지만 거래량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캔들이 당분간 이 상승분을 이 캔들의 시종가 레인지 범위에서 버텨주겠구나 하게 돼서 딱 보면 현재 이런 식으로 이 캔들에 대한 시종가를 나눠서 보게 되면은 전일 저점 라인지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확실하게 저점이 1차적으로 나왔다. 즉 조정 구간을 가져가더라도 저점이 확보된 상태다 보니까 위쪽은 열려 있는 상황이고 아래쪽은 확실히 좀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매수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이 나왔고 어느 정도 수급 유지가 이제 분봉에서도 확실하게 반등세 나왔다 보니까 매수조 측면을 보는 게 확실히 좋은데 지금은 그래도 혹시나 저항 때나 매도 비중에서는 이 자리 한번 받아볼 만하다는 거죠. 1891 라인 때. 어차피 오르더라도 한번 눌리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에 가장 제일 최적화된 좋은 장점이 양방향성인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느끼더라도 항상 이제 양쪽으로 매수 매도 대응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봉에서는 이제 이 캔들 이제 종가 레인지나 외려 주요 시종가 레인지들이 90일 레인지에 싹 다 몰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외려 매도에 대한 눌림 시점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1891만큼 좋은 자리가 현재는 없다. 그래서 매도는 한번 받아도 된다. 네.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두 가지 일단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는데 골드가 조정이 크게 나와도 1850선까지는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1891포인트에서는 매도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골드가 5일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차적인 단기 조정은 끝났다라고 보셨고요. 자, 1891선까지 올라오면 한번 매도 진입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품은요, 나스닥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나스닥이 지금 3대 지수가 다우존스가 하락, S&P가 0.1% 상승, 그런데 나스닥이 혼자서 0.4%대 상승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토마스터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로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 매수 주셨습니다. 역시 전 매수가 좋습니다. 네. 나스닥은 그래도 양방향이 다 되는데 왠지 그냥 매수가 더 좋아요. 네. 매도보다는 매수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흐름만 봤었을 때예요. 흐름만 봤었을 때인데 자, 현재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형성하면서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승 추세가 워낙에 너무 급하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채널 자체를 크게 만들면서 주가가 이제 위아래 크게 흔들면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최소한 이제 하락에 대한 시점이 나오려면은 이 지지대를 끊어 먹어야 돼요. 이제 상승에 대한 지지대를 끊어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받쳐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이 현재 이 예전 조정에 대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나온다면 충분히 12,000, 13,000 레인지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가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모르고 저점에 대한 분기점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외려 저점이 어디까지 찍힐 수는 있겠다 예측은 되고 고점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모른다면 그 추세는 매수가 맞거든요. 그렇죠?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모르고 워낙에 이제 그 추세가 있고 이제 고가 갱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외려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전저점 라인 때 쌍저를 찍었다, 쌍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쌍고를 찍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쌍고 또는 쌍고점 찍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전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460 레인지에서 일단 지지대 맞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쌍저점이 동시에 나왔었어요. 이제 지지를 두 번 정도 보여주는 상태가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W자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는 쌍바닥 패턴이 나왔는데 이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지대를 확인을 2번을 시켜주는데 저점 라인대가 밀리는 저점인지 저점 라인대가 밀리지 않는 저점인지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쌍바닥이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저점 레인지는 확실히 여기서 한 번 더 만들어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점 라인들을 한 번 더 형성을 했었고 상승에 대한 기조가 한 번 다시 흘렀는데 만약에 이게
쌍저 라인대랑 비슷한데 저점 라인대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으면은 약간 좀 순조로운 흐름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레인지 범위가 비슷한 쌍바닥 구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지지력만을 유지해 준다. 즉 우리가 이제 하락에 대한 그냥 제한만 둔다는 식의 그림이 제일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체크 포인트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승을 그러니까 예고하는 그림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나스닥이 변종 바이러스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스닥이 진짜 혼자서 변종 코로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건가요? 아, 이게 질문이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네. 좀 쉽게 좀 풀이를 최대한 해볼게요. 저도 말 잘 못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나스닥이 올라가는 요인은 자금이 풀어서 그래요. 자금이 풀어지고 있고 계속적인 그 자금이 주가에 대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자동이 이제 흐름이 되게 좋은 종목인데 자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봤었을 때는 사실 주가 지수의 흐름을 끊어먹기보다는 사실 실물 경제를 무너뜨리기 쉬운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좀 말이 와닿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실물 경제랑 주가 지수 간의 괴리가 이 상태로 나오고 있는 X자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이슈로 인해서. 근데 뭐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 내 유럽 내 지역에서 사실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는 주가 중심이 되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글로벌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적인 하나의 그냥 이슈였다 이 정도만 보는 게 맞지 변종 않을까. 코로나도. 네, 그래서 저는 봤었을 때는 연준에 대한 그 목표 확심이 계속적으로 이어가 간다면은 나스닥이 현재는 죽을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력 뭐 이슈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매도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다라면은 네. 이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저는 매수를 보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매도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을 했네요. 개장을 했는데 혼조 출발했습니다. 나스닥만 홀로 상승 출발을 했고요. 다우존스가 0.05% 하락, S&P가 0.03%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에 대한 뷰를 좀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개장을 했으니까 상품별로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네, 여전히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S&P 500입니다.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3,683.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12% 상승해서 12,69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 여전히 1.5%대 하락입니다. 47.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0.1% 상승해서 1,884.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 가까이 떨어지면서 1.257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게 나스닥은 뭐 코로나 이슈도 있겠지만 미국의 부양책이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또 이 부양을 받고 움직이는 지수기 때문에 나스닥이 홀로 본장에서는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홀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제 일본 관점에서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일본을 보게 되면 현재 이제 단순하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물 종목에서는 이제 5일선하고 21일선 주가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지금 예전에 단기적인 5일선 랠리가 지속이 되고 그 5일선 랠리에서 이슈 한 번으로 21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수급받고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유지를 해줬었어요. 제가 그때 이때 당시에 매도 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5일선 지지를 타고 한번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전 고가 레인지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려 이제 매도 관점보다는 매수 관점에 대한 부분만 봐라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전일 저점 라인대를 조금 내려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21선 수급 근처까지도, 그러니까 21선 근처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반등 시점이 나왔거든요. 뭐 추세 채널로 본다면은 뭐 하단 맞고 지금 상승한 부분인데 저는 이게 되게 오늘 장세가 많이 보기가 힘들다라고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일 어제 거래량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거래량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하게 5일선을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5일선을 되게 애매하게 유지를 보여줬고 오늘자에서 시가 부분이 거의 5일선 근처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랠리 관점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 이평을 계속적으로 따라가 주냐 안 따라가 주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평이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 약간 이런 거는 약간 변수가 있고 위에서 놀아야 돼요. 무조건적이죠. 네, 종가 레인지가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되냐에 따라서 오늘 뭐 5일선 위로 마감이 된다면은 뭐 다음 날도 뭐 한 차례 하나의 이슈였구나 확실하게 넘겨짚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몰라요. 그래도 아직까지 위쪽에 매물대가 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구간대 저항이 깨지면은 뭐 추가 상승을 볼 수가 있는데 뭐 1차적으로 발판만 본다면은 금일이 약간 5일선 위로 종가 라인 양봉 종가 마감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 존재를 해야 다시 한번 안정적인 유지권을 볼 수가 있다. 저점 찍은 거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봤을 땐 저점 찍은 건데 주요 분봉에서는 아직까지도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오늘 금일에서 나스닥 매수 한번 때려볼 수 있는 자리가 보이네요, 여러분들. 12,664포인트에서 매수는 한번 1차적으로 대응하셔도 되겠다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은 뭐 이유를 보면은 뭐 사실 뭐 피보나치 비중이랑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봐야 되는데 뭐 지금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물망 네트망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보조 지표를 본다면 이 지표를 쓰는데 지금 이제 5분봉 지지대, 저항대를 다 지금 돌파하고 상승 시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쪽 하단에 대한 지지를 먼저 1차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 상단 구간 깨졌기 때문에 다시 지금 현재 여기 구간대 12,664 레인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매수 지지를 1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2차에 대한 파동 쪽 측면을 본다면 상승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매수 쪽은 아마 눌림 시 664 레인지 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언도 이 정도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네. 12,000. 네,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말씀 끝나신 줄 알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상승에 대한 시점을 다시 한번 기다려 보시는 분들은 64 레인지를 조금 기다리시고요. 저는 외려 이제 240분봉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이제 전일에도 240분봉 관련해가지고 얘기하고 마무리 졌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제 장 초반에 어디 구간에서 매매 대응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려 상승이 나오더라도 자리값 기억나시죠, 아나운서님? 네, 기억난다고 합시다. 네, 아무튼 너무 많은 숫자를 들어가지고. 그렇죠. 어느 자리였죠? 어제 이제 어이구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바로 켜드릴게요. 네, 12,000 과연 몇 포인트에서 대응을 제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데요. 네, 이 음봉이 의미가 있었죠. 이 음봉에서 이 장대 음봉에 대한 비중이 이 봉중심값 선에서 매도라든지 매수를 보면 안 된다. 네네, 최소 맞아요. 이제 뭐 반등에 대한 기점이 나왔더라 하더라도 최소 624, 즉 이 캔들 봉중심 레인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60분봉으로 최소한 회복이 되어야 다음에도 이제 매수분이 뜰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여기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626에서 꼬리 한번 쭉 빼고 내려왔다가 저점 찍었거든요. 저점 찍고 다시 올려준 건데 이 그림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630 레인지 정도는 이제 지지력을 구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장중에서 여러분들도 이게 원래 제가 매매 팁을 잘 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 이거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매매 스킬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 밝히기는 싫거든요. 저도 매매에 대한 그런 게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방송 중에 얘기를 원래 뭐 더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많은데 그냥 그래도 왔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한 번씩은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캔들 보실 때 일봉을 분석 못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봉은 확실히 조금 초보자 분들이 구하기는 많이 어려운 이제 로직으로 조금 되어 있다 보니까 외려 장기 분봉상에서 최소한 60분봉하고 240분봉 내에서 장대 음봉이냐 장대 양봉이냐 약간 이런 캔들들이 발현했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봉중심 레인지를 찍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제 626 라인대를 어느 정도 넘겨줌에 대한 상승이 나왔었을 때 보신다면은 지금 여기 구간대에 넘겨주고 나서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보시면 차트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 구간대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현재
여기 구간대를 종가 마감 한 번 한 이후로 보시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상승 유지 보여주고 있죠. 고가 레인지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그림 나오고 그리고 또한 채널도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채널도 이런 식으로. 이거 단계 채널을 잘못 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범위가 확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건데, 아이고.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에 대한 저점과 하단을 상단과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 이후 안착이 나왔고 상승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664 레인지부터 받게 되면은 살짝 이제 하단 조금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꼬리 부분, 그러니까 본장이다 보니까 힙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664 레인지까지. 네? 본장이다 보니까 어떤 걸 거래량이 높아요. 거래량이 높아가지고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받더라도 조금 밀릴 수 있어요. 살짝 밀릴 수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손실 부분이 조금 더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리턴 리스크 이렇게 부분에서. 네. 그래서 외려 금일자 트레이딩에서는 한번 664 레인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상승이네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현재 12,664포인트 한번 매수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말씀해드린 그 626선을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70포인트가량 이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 한번 살펴봐야겠죠. 크루드 오일이 47달러 선을 조금 아슬아슬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5일까지 오늘 관망이네요. 나스닥 빼고는 전부 관망이네요. 네, 저는 당분간 종목들을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매일 시장이 열리고 23시간 거래할 수 있고 양방향 거래를 할 수 있더라도 네. 그래도 항상 이제 변동성이 유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쉴 때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나온다면은 매수를 뭐 트레이딩을 봐야 되는 관점이겠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지금은 이제 골드 그러니까 조금 저도 다 보면 주요 종목들은 한 턴 좀 쉬고 이번 달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보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주는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외려 매매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연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봉도 있는데 월봉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연봉 같은 경우는 1년 주기로 마감을 해요. 그렇죠? 연봉의 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월봉 마감이랑 주봉 마감, 이제 일봉 마감 전체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연말쯤에는 대부분 이제 주가들이 약간 방향성들이 조금 변동을 좀 크게 가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위험한 장세들이 펼쳐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주로 현재 유가나 뭔가 조금 재료들이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늘은 좀 쉬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리고 유가가 차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막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뭐 분석을 좀 진행을 하자 보면은 유가가 현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 레인지 범위를 원래는 가지고 있었어요. 추세 레인지 범위를 가지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몇 번 봉이죠? 지금 60분봉 기준인데 연결 차트로 보시면은 현재 뭐 이런 식으로 추세 레인지를 크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오일을 트레이딩 분석할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월물 기준 연결 차트를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월물로 보시면은 사실상 이 추세대가 안 맞거든요. 보이시죠? 조금의 이제 주가에 대한 이제 등락폭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월물마다 바뀔 때마다 가격이 스프레드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그 차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항상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개월마다 바뀌어요 월물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연결 차트 쓰는 습관을 들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현재 지금 연결 차트 60분 봉상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 유가에 대한 현재 뭐 지지 라인이라든지 저항 라인들이 현재는 뭐 이런 식으로 주가 대폭을 지켜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폭이 한 날짜로 따지면은 거의 12월 2일부터 이때 JMCC 회의 나왔던 오펙 회의 감산 합의 얘기가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지지력을 거의 한 달 내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한 달 내지 한 20일 정도 가량은 상승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러시아 쪽에서 제 오펙 감산 회의 쪽에서 추가적으로 50만 배럴에 대한 이제 감산 합의가 더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분을 지금 조금 빼주는 그림이 아닌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를 보였던 47불이라든지 48불을 지금은 잠깐 내려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가격대를.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인 조정 장세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한번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지지대가. 그 밀리게 되면은 최소 45불 레인지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주가에 대한 하락을 보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지지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제 관점하고는 안 맞는 거죠. 자, 차트에서는 지지력은 살아있고 제가 보는 뷰에서는 매도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가 깨지고 나서 방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보여줬을 때 이럴 때 제가 나중에 매도 타점이라든지 매수 타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저는 이 구간대가 깨진다고 보고 있고 차트상에서도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단기적인 삼각수렴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유가 크게 대응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삼각수렴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고 주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쪽 지지가 깨지든 위쪽 지지가 깨지든 다시 한번 상승이냐 하방이냐로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매도 쪽에다가 한 표를 드리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력을 이제 더 이상 구사하기가 힘들다. 현재 구간에서는. 다만 그래도 변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확실하게 깨지고 나서 매도 대응을 보자. 그러니까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유가에 대한 차트는 여기서 부분 분석을 마감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일봉도 보면은 사실 더 얘기하고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거 전일에 5일선 지지가 깨졌어요. 5일선 지지 깨지고 나서 21선 수급 다시 받고 있는 그림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오늘 아마 이 캔들 내지로 아마 끝날 거고 다음 날 장세에서는 아마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한 목요일쯤에 대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유가 관점입니다. 네, 지금 뭐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삼각형 수렴을 하고 나서 매수일지 매도일지 그 기로에 놓여 있는데 우리 아토마스터께서는 한 45달러 선까지 조정을 생각하고 계시고 일봉상으로도 봤을 때 지지선이 약간 이탈이 나왔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시간 벌써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이런 전략들 듣고 싶은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검색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